데이터 사용에 따른 요금 발생으로 와이파이 환경에서의 시청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잘 지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풍수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근원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기는 가면 같은 기는 서로 응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즘 의학으로는 DNA입니다. DNA. 부자지간에 같은 기가 흐른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거를 동기가몽이라 했습니다. 자, 유래가 이렇습니다. 중국 진나라 때 곽박이 금단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산의 서궁이요 영종의 동응이라 했습니다. 동산, 이 동산, 은으로 만든 산, 서쪽에 있는 산이 무너졌다. 그래서 영종, 그 동쪽에 있는 종이 저절로 울렸다. 이걸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그 종을 만드는 그 산에 광물을 캐가지고 종을 만들었어요. 근데 종을 캐낸 그 광산이 무너졌다. 무너졌는데 그 만드는 종은 동쪽에 놔뒀는데 종이 저절로 하고 울은 거예요. 종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우기 보면 아주 막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자, 한나라 때 미중궁에 동으로 만든 종이 저절로 울렸다. 그 황제가 이상해서 동방사에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서쪽에, 우리 말로 하면 광산이 무너진 거예요. 서쪽에 있는 광산이 무너졌다. 얼마 후에 서쪽에 광산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종소리는 서쪽에 그 동산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거죠. 산이 무너지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엄마 자리죠. 그러니까 종은 이제 자식이죠. 엄마 산이 무너지니까 자식인 종이 저절로 우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죠. 우리 그 창고에 밤 여놓으면은 밤이 날 때까지 밤 안에 밤이 썩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황제가 다시 물었다. 황제가. 자, 이 종은 서쪽 동산에서 캐낸 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같은 동질의 기가 서로 감응했다. 그래서 이렇게 종소리가 났다고 대답하였다. 황제는 크게 감탄하고 이와 같이 미천한 물질도 서로 감응을 일으키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조상과 후손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감흥을 일으키는. 그래서 서로 간에 부모, 조상과 후손 간에 서로 기가 오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감흥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풍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풍수지리가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부모의 뼈를 잘 묻으면 자손도 잘 된다는 말이 생겨났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일부에서는 화장이 많다고 화장을 하고 그러죠. 그런 일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큰 가문의 이 대문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도 우리는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음양의 관계를 더 세분하여 오행의 요소들을 분리해 보면은 서로 상생상극의 이치가 있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공명한다고 했다. 자, 한 차원의 금이 영향을 받으면 다른 차원의 금이 영향을 받는다. 또 인체에 손바닥은 음이고 손등은 양이다. 그래서 몸의 표면은 양이고 오장은 음이다. 그래서 음인 손바닥에 침을 놓으면은 금의 경락인 폐장이 치료가 된다. 자, 이런 것이 동기감흥이다. 자, 공면 현상에서 소리굽새에서 실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같은 파장의 소리굽새는 서로 같이 울린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말굽자석을 이렇게 이제 둡니다. 말굽자석. 우리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
그럼 여기서 똥 쳐요. 치면은 같은 이제 물질이니까 파장이 똑같이 이래갖고 이쪽에서 전달이 되어 옵니다. 똑같은 파장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중간에 다른 물질의 어떤 자석을 넣어 놓는 거예요. 넣어 놓으면 여기서 땅 치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기가 가다가 여기서 기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다른 파장의 기가 나온다. 그래서 같은 파장에 의해서는 같은 물질에서는 같은 파장이 나오는데 다른 물질을 넣어 놓으니까 파장이 다르더라. 이게 우리가 공명형상이랍니다. 그래서 동질의 주파수, 이걸 뭐 진동수락하기도 하고 사이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파장이 이래가죠. 이래 파장이 가는데 이것이 좀 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이렇게 미세하게 갈 수도 있고 뭐 모든 물질에 따라 이 파장은 다 있다. 우리 사람도 목소리가 이제 느긋하게 하면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성나가 하면 파장이 요래 짧아요.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파장이 있다.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주파수가 감동하듯이 조상의 뼈에서 유전인자죠. 그래서 DNA를 통해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것이 동기감흥이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미 실험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며느리 또는 양자, 고아의 양부모들, 또 입양자의 입양자, 또 부부인연, 또 석가모니의 불교 신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길은 동기겠느냐, 동기겠느냐. 자, 넓게 생각해 보면은 불과의 영기설, 그리고 여기는 인연 가문과도 같은 성길로 봐요. 여러분하고는 저하고 인연으로 감흥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현상, 또 어머니가 합격하라고 기도하는 힘, 또 스승으로부터 제자가 받는 힘, 서로의 존재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인연의 감흥이다. 동기의 감흥은 아니지만 이전의 감흥이다는 그런 사실이다. 그래서 봄이 되면은 사기 돋아나는 것은 따뜻한 기운의 감흥을 일으킨 결과라고 봐야 한다. 자, 사람이 죽으면은 혼백이 나누어진다.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기인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옛날에요 지붕 위에 올라가죠.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기 하늘을 봅니다. 보면서 복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복자죠. 3번을 불러요. 돌아오라 이거. 영혼이 돌아오느라. 뭐 죽어서 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는 복 하면서 이렇게 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혼은 그럼 올라가는데 혼이 있나요? 혼이 있나요? 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딱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나 하면 사람을 요렇게 이제 저울 위에 얹어놨어요. 저울 위에 이렇게 밑에 이제 큰 저울을 이렇게 달아놨다. 그래서 곧 운명할 사람을 이렇게 저울에 얹어 놓으니까 사람의 숨이 딱 끊기고 나니까 무게가 마이너스 23g이 줄어들어요. 그럼 저울이 이래 있다가 사람의 숨이 딱 끊기고 나니까 저울이 몸무게가 23g이 줄어요. 다른 사람도 해보니까 또 그래요. 또 다른 사람도 해보고 그렇다. 그 무게가 있다 하는 거는 뭔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로 본다. 사람의 숨이 딱 끊기면 우리가 이제 TV 뭐 영화 같은 걸 봐더라도
이래 사람이 죽으면은 몸에서 이래 혼이 이탈돼 나오죠. 이탈돼가 나오면 이래 보면은 그 밑에 가족들이 울고불고 한다. 그 자기는 말을 하지만 이미 이제 영혼이니까 대화가 안 되죠. 그 영혼은 이렇게 벽도 뚫고 나가오긴 하죠. 그래서 이 영혼의 무게가 23g이 있다. 자, 그래서 은기인 백은 뼈죠. 육실입니다. 뼈는 지기를 흡수하여 자연의 상태인 땅으로 돌아간다. 그럼 뼈는 이제 묻어갖고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백은 생기가 유입되는 진열처, 기가 있는 생기가 있는 곳이죠. 진열처에서 유전인자가 왕성한 활동을 일으켜서 황골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오랫동안 자손에게 동종의 유전자를 후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기가몽을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면은 후손들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가 명당을 찾는 이유다. 그래서 참 이래 잘 되어 있는 가문들 가보시면 역시 집안의 후손들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으로 이제 하고 있죠. 자, 화장을 한다. 화장을 하면은 다 타버리고 없다. 그래서 무해무득이다. 뭐 DNA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후손들한테 주려고 해도 DNA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도 없다. 그럼 이제 후손들은 이제 무해무득이다. 자기 발목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인연가몽이라는 연기설에서 인연가몽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부부 간의 인연, 친구 간의 인연, 여러분하고 저와의 인연, 이런 인연가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이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그 인연가몽도 잘 만나면 좋은 인연이 되는데 잘못 만나면 또 우리 흉지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죠. 자,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봅니다. 세종대왕의 능입니다. 그래서 여주 영릉으로 이장을 했다. 원래 이제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태조죠, 태조. 그래서 태조가 좀 이래 보면 좀 이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집권 정치를 해가지고 좀 사람들 세조죠, 세조. 사람들을 좀 많이 되게 적을 좀 척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반대 세능 되는 사람들을 척결을 많이 했어요. 그 덕분에 그 아들인 세종대왕은 태평시대를 누렸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 아버지 옆에 가겠다. 그때 이제 그 조선에는 그 이제 땅을 보는 국풍이 있었습니다. 지관이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 그 보는 이제 지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관들이 아버지 옆에 그 터는 물이 있어서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세종대왕은 그래도 난 아버지 옆에 가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후에 태종, 태세, 문단세, 예종 이렇죠. 문단세, 예. 이분들이 임금들이 장자들인데 뭐 1년, 2년, 3년마다 다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후손들이 임금들이 굉장히 안 좋은 과정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옮기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 영릉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자, 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